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목이 산인, 즉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과 관련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임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런 시험에 이제 많이 이제 가끔 등장하는 게 요것이 읽을 때, 그죠? 요게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바 표시라고 하죠. 바, 막대기. 막대기인데 요걸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읽으시는 분이 많죠, 그죠? 근데 다시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뭐뭐의 의라고 읽고 표시는 요렇게 바로 표시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지문에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문을 갖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것은 있을 수가 있죠, 단식 집원. 근데 부번만으로만 구성된 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삼 이렇게 요런 집어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눈 씻고 보셔도 집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아니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이 부번만으로 구성된 집어는 있을 수 없다, 그죠? 여기서 이러한 결론이 하나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집원의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임야대장 등록지에 항상 집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그 기준요, 그걸 잡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원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는 5가지 경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다음에 분할, 합병,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 물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적 확정 측량 방법에 관련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경우, 그다음에 축척 변경의 경우에 지번을 부여하는, 그래서 총 뭐 8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5가지만 아시면 나머지 것은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신규 등록이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신규 등록자만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죠? 신규 등록이든 등록 전환이든, 그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칙이요.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간절에 있죠? 그러면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토지를 지번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 여기가 102번지, 그 다음에 여기가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여기에 뭐 300번지다.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그죠? 신규 등록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바다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처음으로 땅이 생겼으니까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원칙은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랬죠? 인접 토지가 몇 번지죠? 101번지죠, 그죠? 101번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번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서 101의 1번지라는 지번이 새로 발생을 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부여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지 않고요,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 만약에 여기가 300번지라고 하면요, 여기에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신규 등록지다, 그죠? 이럴 때는 이 토지와 관련돼서는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번은 101의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1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적당한데, 만약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멀리, 만약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접토지라는 게 없죠. 그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본번에 이어서 최종 본번에 이어서 301번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 필지가 한 필지죠. 이것은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일 때, 그죠? 여러 필지로 이러한 대상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될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301, 302, 303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칙적으로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이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예외일 때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부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에서 인멀여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그 두 문자로 해놓으시면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모습, 예외적인 모습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수험과 관련해서도 좀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죠? 두 필지 이상이 되는 토지를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그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나누는 것이니까 지번이 새로 발생을 합니까? 없어집니까? 새로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토지가 두 필지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 지번을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100번지라는 지번이 두 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원칙적으로는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먼저 이렇게 부여를 하겠죠. 그죠? 100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지번은요. 분할 전의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에 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1번지 이렇게 분할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건물에서 딱 분할을 해버리면 집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러한 주거 내지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건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적으로, 그죠?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고요. 나머지 지번은 부번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인 모습, 예외적인 모습. 여러분들 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분할이 되면, 그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 100번지가 분할을 해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 위로 분할이 됐다고 해보면, 그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그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북서 기본법이죠. 그죠? 그래서 쪼개질 때는 서쪽부터 지번을 부여해야 되고 아래 위로 분할이 될 때는 북쪽이요. 그죠? 그래서 북쪽부터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 100번지가 분할이 됐으면요. 위에부터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분할 전에 지번을 먼저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요. 이 분할 지역의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의해서 최종 부번이 몇 번이죠? 1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에 여기는 2번을 부여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합병도 우리가 분할과 유사한데 합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기 때문에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죠. 그죠?
지번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순위 본번을 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되 그 지번 중에 본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본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선순위 본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번지와 101번지의 선순위 지번은 어떤 것이죠? 100번지니까, 그죠? 100번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다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요거는 부번이고, 요거는 이제 본번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지번을 몇 번을 부여해야 되는지 관해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되 본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이 우선 합병 후에 지번을 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부번이 있고, 요건 본번만 있으니까 몇 번이 돼야 되죠? 이 경우는 이 합병 후의 지번은 101번지가 돼야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선순위 본번, 원칙적인 모습은 합병의 경우에는 선순위 본번.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분할과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이제 그 100번지가 있고요. 여기 101번지가 있고 여기 102번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102번지에. 그러면 주거용이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본번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있는 이 지번을 합병이 되니까 몇 번을 지번으로 해야 되죠? 선순위 본번이죠. 그죠? 그래서 선순위 본번은 몇 번이죠? 합병 전에 토지의 선순위 본번은 100번이죠. 그러면 이 건축물이 있더라도 100번을 부여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신청이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건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외적인 또 모습이죠.